이성계의 상계. 조선 태조 이성계와 고려 왕실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성계의 상계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이성계의 상계가 몽골의 즉위를 받았고 이후 고려에 기순했는가에 대한 문제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모신 정권의 시작, 이의방과 일인. 이의방은 고려시대 중기의 모신 군인 정치인이며 모신정변의 주역 중에 한 사람이다. 본관은 전주로 대장군 이영부와 정승 이영의 딸 이씨의 자남이다. 동생은 조선태조 이성계의 6대조인 일인이다. 고려 모신정권의 시작, 이의방의 친동생 일인의 6대 후손이 바로 이성계입니다. 이성계의 상계가 모신정권에 의해 고려 왕실을 농락한 바로 그 주인공들로서 이의방 이후 이성계의 상계와 고려 왕실은 적대적이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중부의 아들 정균에게 이의방이 피살되면서 일인의 가족과 식솔들이 모두 고려의 황도를 급히 떠나 자신들의 고향 전주에서 후일을 기약했던 것입니다. 전주는 풍패로 한고조 유방의 고향 풍욱과 삼국지의 영웅 조조의 고향 패국의 합성어가 풍패입니다. 이양무는 본관은 전주로 전라북도 전주에서 태어나 장군을 지냈다. 태조 이성계의 현 조부이며 부친은 일인이다. 전주에서 대대로 살다가 아들인 이한사와 삼척 활기리로 이주하였고 여기에서 1231년까지 살았다. 이양무가 전주에서 이사간 강원도 삼척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현재 개성에서 전라도 전주도 엄청나게 먼 거리이지만 또한 전라도 전주에서 강원도 삼척으로의 이동은 무엇인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역사 속 실제의 삼척의 비밀을 밝혀봅시다. 강원도 삼척의 군명은 실직척주 진주라고 합니다. 강원도 삼척의 성곽을 옥원성, 옥원역 곁에 있다고 했습니다. 강원도 삼척의 성곽 옥원성의 옥원은 옥주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충청도 옥천의 군명을 옥주 관성 이산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옥구의 군명을 옥산 마서량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진도의 군명을 옥주 인진도라고도 합니다. 옥천 옥구는 동일한 지명으로 옥구에 있는 하천이 옥천으로 옥주를 옥산이라고도 합니다. 옥산에 있는 하천이 옥천입니다. 전라도 순창의 군명을 오산 옥천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용담의 군명을 물고 옥천이라고 합니다. 신시계천의 무대 금강산은 나무가 없는 돌산으로 옥같이 반들반들하다고 해서 옥산이며 전라도 용담이란 천황님이 계셨던 용성에 있는 연못으로 이양무가 이사간 강원도 삼척이 천황님이 계셨던 동경의 경주지역이었습니다. 목조 이한사. 목조는 고려의 문신으로 조선시대 추존왕이자 익주의 아버지이며 태조 이성계의 고조부이다. 이름은 이한사이다. 처음에 전주에 살았는데 기생 문제로 산성별감과 갈등을 빚고 삼척으로 이주하였다. 기생 문제로 사이가 나빴던 산성별감이 안차사로 임명되어 오자 다시 의주로 이주하였다. 조정에서 그를 의주 병마사로 삼아 원의 침략을 막게 했는데 1254년 몽고의 산지가 조씨와 이한사를 공격하고 회유하자 항복하였다. 당시 몽고군이 철군할 때 항복한 고려인들을 지린성으로 끌고 갔는데 조씨와 이한사를 개원로 남경의 오동으로 끌고 갔으며 조씨는 쌍성 총관부 그리고 이한사는 1255년 오동 천호소의 우두머리 오동 천호경 다루가치로 임명되었다. 1274년 세상을 떠나 아들 이행리가 관직을 이어받았다. 목주 이한사가 전주에서 삼척으로, 삼척에서 의주로, 의주에서 알동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고려 조정의 의주 병마사였다가 몽골군에게 항복하면서 몽골의 천호 다루가치가 되었습니다. 이 중 몽골의 다루가치인 오동인 알동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이곳이 태조 이성계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알동을 개원로 남경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정체도 밝혀봅시다. 개원이라는 지역에 있는 도로가 개원로이고 사찰이 개원사입니다. 동파 소식은 나이 28세에 처음으로 부임한 곳이 봉상부 태소 진해량인 즉 농어대기의 태수 진공 밑에서 첨서판관사의 벼슬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소식은 이때 둘러본 봉상부의 8곳에 관한 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바로 봉상팔관입니다. 봉상팔관의 제2수인 조처문 즉 초나라의 항우를 저주하는 비문을 인용합니다. 봉상은 만중산의 중심 한중인 관중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우뚝 솟은 개원사. 아마도 기념관의 옛 터인 듯하구나. 옛 건물은 쓸려 아무것도 없건만 옛 비석은 묻히어도 썩지 않았네. 저주의 글 비록 읽을 수는 있어도 글자 모양은 오래전에 바뀌었네. 개원이라는 지역에 있는 사찰과 길이 개원로와 개원사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으로, 그런데 개원사가 기념관의 옛 터인 듯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념관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동파 소식의 능어대기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일찍이 공과 함께 대에 올라서 바라보니 그 동쪽에는 진나라의 목공의 기년궁과 닥천궁이며 그 남쪽에는 한무제의 장양궁과 오조궁이며 그 북쪽에는 수나라의 인수궁, 당나라의 구성궁이 있으니 알동이 있었던 개원사가 기념관의 옛터라고 했습니다. 기념관과 능어대기의 기념궁은 동일한 건물입니다. 자, 그러면 진나라의 목공의 기념궁과 닥천궁의 위치를 밝혀봅시다. 진시황릉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지책의 고리에 조홍각이 있었답니다. 당서 지리지에 의하면 화천궁 안에 요광전, 비상전, 구룡전, 의춘정, 조원각, 장생전, 갈고루, 중명각, 방풍각 등이 있었고, 화천궁에 관해서는 태종 정관 18년에 어탕을 연관하고 탕천궁이라 하였는데 고종의 하명 2년에 온천궁, 현종의 천보 6년에 화천궁이라 이름을 고쳤다고 했습니다. 탁천궁의 고대음이 탕천궁이니 이 화천궁이 탁천궁 자리에 세워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없어지자 화천궁을 지었는데 화천궁을 진나라 목공의 탁천궁이라고 합니다. 알동인 개원사가 있었던 기념궁은 탁천궁과 같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한사가 몽골의 다루가치가 된 알동은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있었던 한중인 관중의 봉상지역에 있었던 것입니다. 알동이 관중의 알토이며 오르도스로 이곳이 쌍성 총관무가 있었던 박평의 박토였습니다. 목조 이한사가 몽골의 다루가치가 된 곳이 관중의 박토였습니다. 익조 이행리. 익조는 조선의 추전왕으로 도조의 아버지, 환주의 조부, 태조의 중조부이다. 이름은 이행리이다. 조선 개국 이후 중손자인 태조에 의해 이광으로 추봉되었다가 고손자인 태종 때 익조 강해송익 대왕으로 재추봉되었다. 능은 함경남도 안병군에 위치한 지릉으로 아내인 정숙 왕후 최씨의 능인 숭능은 함경남도 문천군에 위치해 있다. 익조가 익왕으로 추대되었다는 것은 그의 봉주와 능이 이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익조 이행리는 관중의 알동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도조 이춘. 도조는 추존왕이다. 추존왕 환주의 아버지이며 조선의 제1대왕 태조의 조부이다. 이름은 이춘이며 아명은 설레이다. 원나라로부터 아버지인 이행리의 천호관직을 계승하였다. 처음에 박씨와 혼인하여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자홍과 이자춘이다. 박씨가 사망하자 같은 고려인으로서 부원세력인 쌍성총관부 조양제의 딸인 조씨와 재혼하고 의주에서 화주로 거주를 옮겼다. 화주로 옮긴 것은 농업과 목축에 편리한 점도 있으나 후처인 조씨가 조이의 손녀이므로 처가의 정치 세력을 이용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훗날 이자춘과 조씨의 소생들 사이에 후계자 쟁탈전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능은 함경남도 함흥시에 위치한 의릉이며 아내인 경순왕후의 순능은 함경남도 흥남시에 위치해 있다. 상기의 문구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도조 이춘은 부친으로부터 알동 천호의 직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조 이춘이 재혼하고 나서 처가의 덕을 보기 위해 화주로 거주지를 옮겼다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이 자신의 봉지 밖에 거주지를 정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자신의 봉지 알동과 거주를 옮긴 화주는 동일한 지역으로 그곳에서 자신의 봉지를 직접 관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기에 등장한 쌍성 화주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함경도 영웅대도부의 군명이 박평, 쌍성, 화주, 당문, 장령, 화령, 역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기 함경도 영웅의 군명처럼 쌍성과 화주는 모두 함경도 영웅의 군명이었던 것입니다. 쌍성의 총간부가 있었다는 곳은 왕부의 중심 제왕의 성 한성인 국내성이 있었던 관중 지역으로 그것이 또한 알동의 박토였습니다. 환조 이자춘. 이자춘 1315년 1월 20일 고려국 동북면 알동천호소 출생. 1361년 6월 3일 고려국 함경도 영웅에서 별세. 고려인으로서 고려의 무신이며 조선의 추존왕이다. 한때 고려국 동북면 경원에서 잠시 유아기를 보낸 적이 있는 그는 1318년경 잠시 원나라로 건너가
원나라의 천호로 있다가 1356년 고려가 쌍성 총관부를 탄압할 때 고려에 귀순하였다. 대중대부사 복경과 삭방도 만호겸 병마사 평장사 등을 역임하였다. 태조 이성계에 붙인 이자춘이 알동 천호서에서 출생했는데 함경도 영웅에서 별세하였다고 합니다. 즉 알동이 영웅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곳 한양 장안의 중심 관중의 박터에서 명조선 태조 이성계가 탄생하셨습니다. 이곳이 관중의 박터인 영흥이었습니다. 조선 태조 이성계의 고향을 알아야 왜 태조 이성계가 고려의 수도 개경에서 관중인 한성 국내성으로 그리고 다시 명땅인 개성에서 등장했는지 명조선 건국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곳 관중의 영웅이 또한 함흥차사의 무대 함흥이기도 합니다. 태조 이성계의 상계 요약. 1인 전주 출생, 개경에 있다가 이방 피살 이후 전주로 이동, 전주에서 사망. 이양무 전주 출생, 아들인 이한사와 삼척으로 이동, 그곳에서 사망. 삼척은 천황님이 계셨던 동경의 경주입니다. 목조 이한사 전주 출생, 삼척으로 이동, 의주로 이동, 몽골에 항복해 알동천호가 됨. 알동은 관중의 박토입니다. 익조 이행리 알동천호, 도조 이춘 알동천호, 환조 이자춘 알동천호. 1355년 고려에 귀순, 이후 영흥에서 삭방도 만호겸 병마사로 임명, 영흥에서 사망. 알동과 영흥, 함흥은 같은 지역입니다. 태조 이성계의 상계를 요약한 이유는 이성계의 6대조 1인이 무신정권의 시작인 형 이방의 피살 이후 환조 이자춘이 고려에 귀순하는 1355년까지는 일정 기간 동안 몽골의 다르같이 생활을 했었던 것으로 고려 왕실은 무신정권의 시작인 태조 이성계의 지방과 격대적인 관계였으나 공민왕 시대 고려에 귀순하면서 역으로 몽골을 제압하는 천병으로 입장이 바뀌었던 것입니다.